저는 장미연입니다. 올해 54, 5년 전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낯선 분들께 들려드리는 게 좀 쑥스럽지만 제 경험이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나 교훈이 될 수 있다면 용기를 내봅니다. 이혼 후 처음 몇 년은 정신없이 지냈어요. 남편과 헤어지는 과정이 그리 순탄하지 않았거든요. 재산 분할부터 주변 사람들의 시선까지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아이들은 다 컸고 각자 자기 삶을 살고 있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었죠. 아들은 직장 때문에 부산에 내려가 있어요. 명절에나 얼굴 볼 수 있는 사이가 됐죠. 이혼하고 나서 가장 힘든 건 갑자기 찾아온 적막감이었어요. 남편도 아이들도 없는 집은 너무 조용했죠. 처음에는 그 자유로움이 좋기도 했어요.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TV 볼 수 있고 먹고 싶은 것 먹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자유가 공허함으로 바뀌더라고요. 오늘은 뭐 하지? 라는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물론 가끔 예전 직장 동료들을 만나거나 동창회에 나가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기혼자들이라 깊은 대화를 나누기 어려웠죠. 그들의 일상 이야기 남편 아이들, 시댁 얘기를 들으면서 묘한 소외감을 느꼈어요. 어느 날 오랜 친구 수영이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미연아, 요즘 뭐 해? 왜 이렇게 연락이 뜸해? 별거 없어. 그냥 집에 있다가 마트 가고 또 집에 있고. 똑같지 뭐.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너 그렇게 집에만 있으면 우울증 걸려. 제2의 인생을 시작해봐. 취미라도 가져야지. 수영이 말이 맞았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죠. 그래서 수영이 추천해준 와인 테이스팅 동호회에 가입했어요. 사실 와인은 그냥 마셔본 정도지 깊이 아는 건 아니었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나쁠 건 없잖아요. 첫 모임날 긴장된 마음으로 강남에 있는 와인바에 갔어요. 도착하자마자 후회가 밀려왔죠. 내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곳에 왔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미 10명 정도가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다들 편안하게 웃고 떠들고 있는데 저만 낯설고 어색했죠. 어서 오세요. 처음 오셨나요? 밝은 웃음을 지닌 여성분이 다가왔어요. 동호회 총무라고 자신을 소개한 김현주 씨였죠. 네, 오늘 처음 왔어요. 장미연이라고 합니다. 아, 네. 연락 주셨던 분이시군요.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시면 돼요. 현주 씨 덕분에 어색함이 조금 가셨어요. 그녀가 다른 회원들에게 저를 소개해 주었고 다들 반갑게 맞아 주었어요. 남녀 비율이 반반 정도였는데 대부분 40-50대였죠. 그날 모임의 주제는 프랑스 보르도 와인이었어요. 와인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어서 걱정했는데 다행히 기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그날 모임에서 제 눈에 띈 사람이 있었어요. 정재훈 씨라고 모임 회장이었죠. 키가 크고 말끔한 정장 차림에 고급스러운 시계를 하고 있었어요. 와인을 설명할 때 자신감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세련되고 지적인 분위기가 느껴졌죠. 첫 모임이 생각보다 즐거웠어요. 와인에 대한 지식도 조금 얻고 새로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신선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이런 기분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 후로 정기적으로 모임에 참석했어요. 매주 목요일 저녁 다른 주제의 와인을 테이스팅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제 일주일의 활력소가 되었죠. 동호회 사람들과도 점점 친해졌어요. 특히 비슷한 또래의 여성분들과 공감대가 많았죠. 세 번째 모임 날이었어요. 이탈리아 와인을 테이스팅하는 날이었는데 모임이 끝나고 정재훈 회장님이 제게 다가왔어요. 장미연 씨, 와인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질문도 많이 하시고. 아, 아니에요. 사실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어서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좋네요. 배우려는 자세가. 다음 주에는 특별한 와인을 가져올 건데 기대하셔도 좋아요. 그렇게 가볍게 대화를 나눈 것이 시작이었어요. 그 후로 모임에서 재훈 씨는 종종 제게 말을 걸었고 와인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그는 투자 분야에서 일한다고 했는데 해외 출장도 자주 다니고 다양한 경험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 세상이 넓어지는 느낌이었죠. 한 달쯤 지났을 때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려는데 재훈 씨가 저를 불렀어요. 미연 씨, 괜찮으시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아직 시간이 있으시다면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누군가에게 이런 초대를 받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수락했어요. 네, 좋아요. 근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처음엔 와인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점차 개인적인 이야기로 이어졌죠. 미연 씨는 어떻게 동호회에 오게 되셨어요? 이혼하고 나서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고 싶었어요. 친구 추천으로 오게 됐죠. 아, 그러셨군요. 저도 비슷해요. 6년 전에 이혼했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죠. 그렇게 우리는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며 대화가 깊어졌어요. 재훈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공감이 됐죠. 그도 저처럼 이혼 후 외로움과 싸우며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나이 들어 혼자가 되면 적응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더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젊었을 때는 혼자 있는 시간도 좋았는데 지금은 가끔 벽에다 대고 말하고 있는 저를 발견해요. 우리는 그렇게 웃으며 공감대를 형성했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헤어질 때 재훈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미연 씨,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제가 알고 있는 좋은 레스토랑이 있는데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잠시 망설였지만 왠지 거절하고 싶지 않았어요. 네, 괜찮아요. 그렇게 우리의 첫 데이트가 시작됐어요. 재훈 씨가 데려간 곳은 남산 근처에 있는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어요. 창가 자리에서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식사를 했죠. 그는 와인도 직접 골라주었고 음식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해주었어요. 그의 세심함과 배려가 마음에 들었어요. 미연 씨는 정말 매력적인 분이에요. 처음 봤을 때부터 눈에 띄었어요. 갑자기 그런 말씀을. 부끄럽네요. 진심이에요. 미연 씨의 웃는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오랜만에 듣는 칭찬에 가슴이 설렜어요. 50대 중반이 되니 이런 달콤한 말을 들을 기회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재훈 씨가 제 손을 살짝 잡았어요. 그 온기가 참 오랜만이었죠. 그 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어요. 동호회 모임 외에도 주말에 데이트를 했고 점점 가까워졌죠. 재훈 씨는 항상 멋진 곳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고급 레스토랑, 전시회, 콘서트. 오랫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문화생활을 함께했죠. 그의 넓은 지식과 세련된 취향은 저를 매료시켰어요. 2달쯤 만남이 이어졌을 때였어요. 밤 늦게까지 와인바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재훈 씨가 제안했어요. 오늘은 제 집에서 마지막 한잔 할까요? 특별한 와인이 있는데. 순간 망설였어요. 그의 집에 간다는 건 우리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의미였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그에게 기울어져 있었고 저도 그런 발전을 은연중에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재훈 씨의 집은 강남에 있는 고급 아파트였어요. 인테리어도 세련됐고 와인 셀러까지 있었죠. 그는 약속대로 특별한 와인을 꺼내 2잔을 따랐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음악을 들으며 와인을 마셨죠. 미연 씨, 당신을 만난 건 정말 행운이에요. 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부드럽게 제 어깨에 손을 얹고 천천히 다가왔죠. 우리의 첫 키스는 달콤하고 따뜻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죠.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잠들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친밀감에 마음이 벅찼고 다시 여자로서 사랑받는 느낌이 좋았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는 이미 일어나 커피를 준비하고 있었죠. 잘 잤어요? 아침 먹고 갈래요? 네, 고마워요. 그 주말은 마치 꿈처럼 행복했어요. 함께 아침을 먹고 산책을 하고 또다시 그의 집으로 돌아와 사랑을 나눴죠.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또 몸을 맡긴다는 게 낯설면서도 기뻤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주말이 지나고 평일이 되었는데 재훈 씨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보통은 아침에 문자라도 보내주곤 했는데 이상하게 생각되었죠. 저녁이 되어서야 용기를 내어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하루 어땠어요? 저녁 식사는 하셨나요? 1시간 정도 지나서야 답장이 왔어요. 미안해요. 오늘 급한 일이 생겨서 정신이 없네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뭔가 변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바쁜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하루가 지나도 연락이 없자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바쁘신가 봐요. 이번에는 몇 시간 후에야 답이 왔어요. 네, 정말 바빠요. 큰 프로젝트가 들어와서. 미안해요. 이틀 더 기다려봤지만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전화라도 했겠지만 괜히 부담을 주는 것 같아 망설여졌죠. 결국 다시 문자를 보냈어요. 주말에 시간 되세요? 같이 저녁이라도 먹을까요? 그의 답장은 다음 날 아침에 왔습니다. 이번 주말은 출장이에요. 다음에 시간 날 때 연락드릴게요. 가슴이 조금 아팠어요.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지만 일이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도 동호회 모임이 있으니 거기서 만나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다 싶었어요. 목요일이 되어 동호회에 나갔어요. 재훈 씨가 미리 와 있었는데 우리 눈이 마주쳤을 때 잠시 당황하는 듯한 표정이 보였죠. 하지만 곧 평소처럼 미소 지으며 인사했어요. 미연 씨,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마치 우리가 그저 평범한 지인인 것처럼 굴더군요. 모임 내내 그는 저와 특별히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여성 회원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죠. 와인에 대해 열심히 설명해주고 그녀의 질문에 친절하게 답하는 모습이 예전에 저에게 그랬던 것과 똑같았어요. 모임이 끝나고 몇몇 회원들이 2차로 술을 마시러 가자고 했어요. 재훈 씨도 그 자리에 있었죠. 저는 그와 이야기할 기회라고 생각하고 함께 갔어요. 하지만 술자리에서도 그는 저와 거리를 두었어요. 다른 회원들과만 이야기하고 제가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하고 말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무거웠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는 생각만 계속 들었죠. 다음 날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어요. 여러 번 신호음이 울리다가 결국 음성 메시지로 넘어갔습니다. 한숨을 쉬며 메시지를 남겼어요. 재훈 씨, 저예요. 통화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서. 그날 내내 전화가 오길 기다렸지만 연락이 없었어요. 저녁에 다시 전화했지만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잠시 후 문자가 왔어요. 미안해요.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하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았어요. 주말 내내 연락을 기다렸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죠. 월요일에 다시 문자를 보냈어요. 재훈 씨, 혹시 제가 뭐 잘못했나요? 솔직히 말해주세요. 몇 시간 후 답장이 왔습니다. 미연 씨, 아니에요. 제가 너무 바빠서 그래요. 죄송해요. 짧고 형식적인 답장에 가슴이 더 아팠어요. 그날 밤 혼자 와인 한 병을 마시며 울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꼈던 설렘과 행복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더 지났고 다음 동호회 모임이 다가왔습니다. 갈까 말까 망설였지만 결국 가기로 했어요.
적어도 그를 직접 만나면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모임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재훈 씨가 지난번에 봤던 새 여성 회원과 매우 가깝게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녀의 허리에 손을 살짝 얹는 모습까지 보였죠. 마치 제가 본 적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의 모습에 현실감이 없었어요. 모임 내내 마음이 무거웠지만 끝까지 참았어요.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질 때 드디어 재훈 씨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재훈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는 약간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럴까요? 하지만 올해는 못 있어요. 약속이 있어서.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고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갑자기 연락도 안 되고 만나주지도 않고. 재훈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미안해요, 미연 씨.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요즘 많이 바빠서 관계에 집중하기 어려워요. 바쁜 거라면 이해해요. 하지만 그냥 말을 안 하시니까 더 혼란스러웠어요. 그게 사실은 그가 말을 어렵게 꺼내자 불안감이 커졌어요. 솔직히 말해주세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미연 씨가 잘못한 건 전혀 없어요. 그저 우리가 너무 빨리 가까워진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그 순간 눈물이 차올랐어요. 그날 밤의 친밀함이 그에겐 아무것도 아니었던 걸까요? 그럼 그날 밤은 그냥 일회성이었던 거예요? 재훈 씨는 눈을 피하며 대답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 정말 미연 씨와의 시간이 행복했어요. 지금은 제가 정리할 일이 많아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이해한다면서도 이해가 안 돼요. 그날 밤 이후로 갑자기 변하시니까. 미안해요. 정말로요. 하지만 지금은 관계를 이어갈 여유가 없어요.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분명 무언가 숨기고 있는 느낌이었지만 더 캐물을 에너지도 없었어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어요.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버려진 느낌, 이용당한 느낌.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특히 자책감이 컸어요. 어떻게 이렇게 쉽게 넘어갔을까? 왜 그렇게 순진했을까? 그날 밤 술을 마시며 재훈 씨에게 긴 메시지를 썼다가 지우고 또 썼다가 지우길 반복했어요. 결국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지만 마음은 계속 아팠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휴대폰을 꺼두었어요. 누구와도 연락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흘 동안 집에서 나오지 않고 울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넷플릭스만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치 이혼 직후의 그 시간으로 돌아간 느낌이었어요. 나흘째 되는 날 휴대폰을 다시 켰어요. 친구들의 걱정 문자가 여러 개 와 있었지만 재훈 씨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정말 끝났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동호회 모임에는 한동안 나가지 않았어요. 그를 마주하고 싶지 않았고 다른 회원들의 시선도 견디기 힘들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났을 때 현주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잘 지내세요? 모임에 안 나오셔서 다들 걱정하고 있어요. 응, 괜찮아. 그냥 좀 바빠서. 혹시 회장님 때문인가요? 그 말에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떻게 알았어? 한 달이 지났을 때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모임 후에 그를 붙잡았어요. 재훈 씨, 우리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무슨 일이세요? 요즘 재훈 씨가 많이 바빠 보여서. 혹시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그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미연 씨가 잘못한 건 전혀 없어요. 그저 제가 요즘 정말 바빠서. 큰 프로젝트가 있어서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은 솔직히 관계에 집중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미연 씨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 말하기 어려웠어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나왔어요. 이렇게 쉽게 끝나버린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그러면 그날 밤은 그냥 일회성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 정말 미연 씨와의 시간이 행복했어요. 지금은 제가 정리할 일이 많아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이해한다고 말은 했지만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책했죠. 내가 뭘 잘못했지? 너무 빨리 관계를 진전시켰나? 아니면 내가 매력이 없어서? 그 후로 일주일 동안 집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동호회도 나가기 싫었고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죠. 수영이가 몇 번이나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언제까지 이럴 순 없었어요. 결국 용기를 내어 다시 동호회에 나갔죠. 재훈 씨를 마주하는 게 두려웠지만 내 일상을 포기할 순 없었으니까요. 다행히 그날 재훈 씨는 출장 중이라 모임에 없었어요. 약간의 안도감이 들었죠. 모임이 끝나고 현주 씨와 함께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미연 언니 요즘 괜찮아요? 지난번엔 안 오셔서 걱정했어요. 응, 괜찮아. 그냥 좀 바빴어. 혹시 재훈 회장님 때문에 힘드신 거예요? 그 말에 놀라서 현주 씨를 쳐다봤어요. 어떻게 알았어? 현주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언니가 처음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야? 재훈 회장님은 동호회에 오는 여성분들에게 자주 그러세요. 특히 이혼하신 분들한테.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나만 특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저 여러 명 중 하나였던 거죠. 그래서 아무도 나한테 말해주지 않은 거야? 모두 불편해하는 분위기가 될까봐. 미안해요, 언니. 집에 돌아와 한참을 울었어요. 분노, 수치심, 배신감.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그렇게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관계가 그저 그의 패턴 중 하나였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어요. 다음 날 용기를 내어 현주 씨에게 전화했어요. 현주야, 어제 얘기해줘서 고마워. 혹시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 네, 언니. 사실 재훈 회장님은 꽤 유명해요. 다른 동호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대요. 고급스러운 척하면서 여성들에게 접근하는. 그래? 다른 동호회에서도? 네, 골프 모임이랑 등산 동호회에서도 들었어요. 항상 비슷한 패턴이래요. 처음엔 관심 가져주다가 관계를 가진 후엔 서서히 멀어지고. 그런데 왜 아무도 말리지 않는 거야? 다들 그냥 어른들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훈 회장님이 와인에 대한 지식이 많아서 동호회에 도움이 되니까. 그날 밤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얼마나 쉽게 속았는지.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일었죠.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달 정도 동호회를 쉬기로 했어요. 그 시간 동안 저 자신을 돌아보고 싶었죠. 왜 그렇게 쉽게 재훈 씨에게 빠졌는지,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고요. 그동안 새로운 취미를 찾아봤어요. 독서 모임에 가입했고 요가 클래스도 시작했죠. 혼자 있는 시간도 즐기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조금씩 상처가 아물어갔죠. 6개월이 지나고 다시 와인 동호회에 나가기로 결심했어요. 이미 많은 것이 변했거든요. 현주 씨 말로는 몇몇 회원들이 바뀌었고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대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인정이나 관심을 갈구하지 않게 되었죠. 첫 번째 모임 날 긴장된 마음으로 와인바에 들어섰어요. 익숙한 얼굴들이 반갑게 맞아주었고 새로운 회원들도 있었죠. 재훈 씨도 여전히 그곳에 있었어요. 잠시 눈이 마주쳤지만 평온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다른 회원들에게 인사했어요.
모임은 평소처럼 진행됐어요. 프랑스 와인을 테이스팅하며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죠. 놀랍게도 제가 와인에 대해 꽤 많이 알게 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새로운 회원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로요. 모임이 끝나갈 무렵 재훈 씨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미연 씨,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요. 재훈 씨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그렇게요. 미연 씨가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더 자신감 있어 보여요. 그런가요? 그동안 많은 것을 배웠거든요. 혹시 오늘 시간 되세요? 커피라도. 그 순간 6개월 전과 똑같은 말, 똑같은 표정이었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랐어요. 이제는 그의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죠. 아니요, 오늘은 약속이 있어요. 그럼 다음에. 재훈 씨,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재훈 씨가 이 동호회에서 여러 여성들에게 접근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저만 특별하게 대한 게 아니라는 것도요. 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건 부정하실 필요 없어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요. 저는 이제 그런 게임에 놀아나지 않을 거예요. 동호회 활동에서 예의는 지키겠지만 개인적인 관계는 원치 않아요. 재훈 씨의 표정이 당혹스러워졌어요. 아마 이런 반응은 처음일 거예요. 미연 씨,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오해가 아니에요. 저는 이제 제 가치를 알아요. 더 이상 외로움 때문에 누군가에게 의존하거나 물질적인 것에 눈이 멀지 않을 거예요. 진정한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관계를 원해요. 재훈 씨와는 그런 관계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말을 마치고 돌아서는데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거든요. 처음으로 제 감정과 가치를 지켜낸 승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밖으로 나오는데 현주 씨와 몇몇 여성 회원들이 다가왔어요. 언니 괜찮으세요? 재훈 회장님과 이야기하시는 거 봤어요. 응, 괜찮아. 그냥 할 말을 했을 뿐이야. 재훈 회장님이 좀 당황한 것 같던데. 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그냥 더 이상 그의 게임에 놀아나지 않겠다고 했어. 그 말에 여성 회원 중 한 명이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전에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하지만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저도요. 회장님이 처음엔 너무 친절하셔서 놀랍게도 몇몇 회원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털어놓았어요. 그동안 각자 혼자만의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침묵했던 거죠.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웃기도 했죠. 언니가 용기 내서 말해줘서 고마워요. 덕분에 저도 힘이 났어요. 다른 여성 회원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 제가 겪은 상처가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날 밤 함께 식사를 하며 우리는 더 가까워졌어요. 동호회를 통해 진정한 친구들을 얻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와인 동호회는 많이 달라졌어요. 회원들 사이에 더 솔직하고 편안한 분위기가 형성됐죠. 재훈 씨는 점점 모임에 나오지 않게 되었고 결국 다른 동호회로 옮겼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대신 새로운 회원들이 많이 들어왔고 저도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와인에 대한 지식을 나누었죠. 한 달 후 모임에서 현주 씨가 제안했어요. 언니, 우리 여성 회원들끼리 따로 모임을 만들면 어떨까요? 와인도 즐기고 서로 삶의 이야기도 나누는. 그렇게 시작된 와인과 인생 이야기라는 작은 모임은 점점 커져서 지금은 별도의 동호회가 되었어요. 비슷한 경험을 가진 중년 여성들이 모여 와인도 즐기고 서로의 고민도 나누는 공간이죠. 제가 회장을 맡게 되었는데 누구보다 진심을 다해 이 모임을 이끌고 있어요. 1년이 지난 어느 날 우연히 백화점에서 재훈 씨를 마주쳤어요. 그는 다른 여성과 함께 있었는데 아마도 새로운 타겟이 생긴 모양이었죠.
눈이 마주치자 그는 잠시 당황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저는 평온한 미소로 가볍게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갔죠.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저 여성도 언젠가는 진실을 알게 되겠지. 하지만 그건 그의 인생, 그녀의 인생이니까. 내가 간섭할 일은 아니야. 예전 같았으면 경고라도 해주고 싶었겠지만 이제는 그런 마음도 없었어요. 각자의 삶에서 배울 것이 있으니까요. 가끔 재훈 씨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에 대한 분노나 원망이 아니라 그를 통해 배운 교훈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가 아니었다면 현우 씨도 만나지 못했을 테니까요. 모든 경험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더 나은 선택으로 이끄는 법이니까요. 50대의 새로운 사랑을 만나 행복해지는 것이 가능할까? 예전에 저는 의심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네, 가능합니다. 그것도 더 성숙하고 더 깊고 더 진실된 사랑으로요.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진정한 사랑과 행복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단 자신의 가치를 알고 진정성 있는 관계를 추구한다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외로움에 현혹되지 마세요. 혼자 있는 시간도 소중하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진정한 사랑도 찾을 수 있답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신만의 행복한 인생 이막을 열어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